네, 급등락을 해온 가상화폐 어떻게 봐야 할지 어제 가상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오늘은 금융 전문가가 바라본 가상화폐의 현실과 미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가상화폐 그 폭등하고 폭락하고 좀 막 반복되고 있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젊은 층들 중심으로 굉장히 이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풍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현상이 복합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있겠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데 대한 초조함. 젊은이들이 초조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폭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가상화폐가 과연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정역께서는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셨고 그러면서 용어부터 디지털 아트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1971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하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폐는 될 수가 없고요. 지급수단이라는 면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급수단은 뭐 백화점 상품권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의 합의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지급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지급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화폐의 기능을 갖춘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디지털 아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왜 아트예요? 예, 그것은 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처럼 그것이 가치가 있고 썩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구매력의 일부를 깨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소유할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는 거라서 디지털 아트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게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걸 가지고서 거래 도구로 쓸 수가 없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테더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법정화폐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주류 시장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저렇게 패그돼 있는 그런 가상화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상자산 수백 가지 중에서 일부가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를 하지? 하고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그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가 법정 화폐에 패그가 돼 있거나 비슷하게 움직인다 하는 스스로 짝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갖추게 그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기반은 그 무엇인가 그 연동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사람의 금융 기법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기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전혀 새로운 개념이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 상품 중에서도 MMF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음이나 단기 채권 같은 데 투자해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같이 충고하는 MMF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하고 똑같은 건데 무엇이 새롭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결제든 거래든 지금 중간에는 금융기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수수료도 받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지난 금융위기 때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점을 봤을 때 금융기관 중간에 끼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개인간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큰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 같은데.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은 그 주체가 티더 같으면 티더사 이런 데가요. 바로 금융기관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받은 돈으로
수익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본인 스스로는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인데 기존의 금융기관 갖고는 그 부족함이 많고 단점이 많아서 그걸 보완하겠다 하는 그 논리 구조 자체가 제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더 그 전문가들과 좀 더 토론이 네.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가상화폐 그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많습니다. 화폐로서의 기능은 좀 네. 굉장히 떨어지지만 네.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뭐 투자 전문가 그룹에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한테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아트처럼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가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없느냐는 또 다른 얘기죠. 예. 이게 뭐 3년까지는 쭉 갈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네.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큰 고비를 한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 갖는 모든 기대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환상감이나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을 적용한 중국 인민은행의 CBDC가 내년 동계올림픽을 즈음해서 중국 전역에 14억 인구가 쓰기 시작한다는데 잠깐 여기서 말하는 네. CDBC는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같은 기술이 적용된 그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 화폐가 보급이 되면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비감이나 기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CDBC의 등장 이후에 기존 가상화폐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말씀하신 김에 CDBC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 화폐에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다가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 이후에 최근 들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지난해 65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앙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86%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작업을 실시를 한다든지 그중에 전체 중에 한 14%는 실제 이걸 개발을 한다든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종이돈을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디지털로 화폐를 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이 되고 네. 그 각국 사법 당국에 의해서 법화로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포함해서 법률적, 기술적,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들을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쟁하듯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지금 관심 가지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를 보면 저희 한국은행이 아마 가장 앞선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장내 CBDC가 발행이 되면 어떤 준비들을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요. 끝났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모의 실험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그 상당 기간 연습을 좀 해보고요. 내년 상반기 전에쯤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중국 얘기를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서 지난 노동절 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10만 명 이상한테 이 디지털 화폐를 그냥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절 때 한번 이거를 써봐라 해서 2만여 개 상점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비단 디지털 화폐를 중국이 먼저 써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달러화와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좀 만회하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그런 분석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 부분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미국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된 것이 달러가 뭐 디자인이 예쁘거나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듯이요. 그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그 기술적인 편리함 때문에 달러화를 능가하는 정도까지는 그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 자체가 이건 패권 경쟁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할 경우에 물론 기존의 가상화폐도 그렇지만 민간 금융기관들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CBDC 혁명이 3년 안에 올 것이다. 민간 금융 서비스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매개체였었던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루비니 교수는 긍정적인 측면만 봤는데요. 네. 그 부정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면 걱정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받은 급여나 이런 돈들을 거래하는 상업은행에다가 예측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만 그 돈을 그대로 중앙은행에다가 옮겨 놓는다고 그러면 상업은행에는 예금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돼가지고요. 네. 상업은행은 결국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 사라지고 증권사만 남는 금융 시스템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 우리가 지금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금 예. 그렇지 않아도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예.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권을 하게 되면 네. 종이돈이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 예.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종이돈이 사라지면 사실은 중앙은행은 좋아하죠. 아. 발권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네. 돈 찍는 돈 그 수고까지도 줄어들고 국민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예금을 월급을 중앙은행에다가 갖다 놓고 쓰게 될 테니까 통화관리 차원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네.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각자 개인이 투자하고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 그러니까 그거부터 검증받지 않은 거래소에서는 이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9월부터 좀 강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 네. 혹시 9월에 큰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맞는 방향이고 오히려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늦었다. 듭니다. 예. 200개가 넘는 거래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부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9월에 들어서 약간의 진통이나 소동이 있더라도 지금쯤이면 한번 털고 정리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은행 차현진 연구조정역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